우리 해군의 항공모함이 우리 바다를 누비며 물샐 틈 없는 해상 방어력을 보여줄 날이 그리 머지 않았다. 마침내 시행에 들어간 해군의 항공모함 도입 사업이 차질 없이 착착 발걸음을 옮기고 있어 계획대로라면 10년 후에는 태극마크가 그려진 항공모함이 바다를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17일 해군에 따르면 대형 수송함 IRI 도입을 위한 선행 연구는 현재 계획대로 잘 수행되고 있어 오는 2030년대 초반까지는 전력화가 가능하다. 해군이 도입하기로 한 대형 수송함 IRI는 경항공모함에 해당한다. 우리 해군의 경항공모함을 어느 조선업체가 만들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현대중공업과 한진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수주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현재 해군은 대형 수송함 I인 독도함을 운영하고 있다. 독도함은 길이 199m, 폭 31m, 최대 속력 시속 41km, 승조원 330여 명과 700여 명의 상륙병력을 태울 수 있다. 또 헬기와 전차, 장갑차, 트럭, 공기부양고속 상륙정 등을 실을 수 있다. 지난 2005년 7월 독도함이 진수됐을 때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들은 한국이 경항공모함을 운영하게 됐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한국의 해군력 증강을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모습만 보면 독도함은 경항공모함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경항공모함이라고 하면 함수의 스키 점프대와 같은 갑함이 있어야 하고 수직의 착륙 전투기가 탑재돼야 한다. 독도함은 이런 모습이 아니어서 경항공모함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해군 역시 독도함은 경항공모함이 아니라 다목적 대형 수송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해군이 운영하게 될 대형 수송함 II는 독도함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함정으로 수직이 착륙이 가능한 전투기가 탑재된다. 대형 수송함 II에 실리는 전투기는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B가 유력하다. 대형 수송함 II의 이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형 수송함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 이름을 붙이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의 독도, 마라도에 이어 백령도, 연평도 등과 같은 섬 이름이 붙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형 수송함 II는 해군의 첫 항공모함인 만큼 의미가 있으니 국민 여론과 각계의 의견을 감안해 이름을 붙일 것이라며 필요하면 국민 공모 등의 이벤트도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수십 년 전부터 항공모함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뭔가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 1990년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러시아로부터 항공모함을 도입했다가 전력화에 실패한 적이 있다. 항공모함 보유국 시도라는 해프닝으로 끝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었다. 러시아의 항공모함이 한국에 들어온 사연은 이렇다. 러시아는 1991년 구소련이 해체되자 경제 사정이 매우 안 좋아졌다. 이에 당시 러시아는 육해 공군의 무기들을 해외에 팔았고 여기에는 항공모함도 포함돼 있었다. 이때 러시아는 노브로시스코와 민스코호라는 두 척의 항공모함을 매각하기로 했다. 당시 두 항공모함의 함량을 보면 노브로시스코호는 11년, 민스코호는 15년이었다. 항공모함의 평균 함량이 30년인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사들일 만한 함정이었다. 러시아의 항공모함을 사들이기 위해 세계 각국의 방위산업체 등 33곳이 매수 경쟁을 벌였고 이때 한국도 참가했다. 그런데 한국은 정부가 아닌 영유통이라는 민간 무역회사가 항공모함 매수를 시도했다. 1994년 이 항공모함들은 영유통이 사들이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영유통은 총 71억 원이라는 싼 값에 항공모함 두 척을 들여왔다. 그런데 러시아는 이 항공모함들을 그대로 팔지 않고 레이더와 방공정보 시스템, 미사일 발사대 등 주요 장비는 모두 해체하고 한국에 보냈다. 1995년 포항 앞바다로 온 이 항공모함은 바다에 떠있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항공모함이 전혀 쓸모없는 것은 아니었다. 이때 국내의 여러 조선사가 두 척의 항공모함을 직접 들여다보면서 구조를 파악했고 이는 함정건조 기술을 한 단계 높이게 된 계기가 됐다. 군 관계자는
당시 러시아의 항공모함을 분석하면서 얻은 기술로 지금의 독도함 등 대형 함정을 만들 수 있었다면서 그냥 고철 덩어리로만 여겨졌던 러시아 항공모함이 우리의 함정 건조 능력을 업그레이드시킨 셈이라고 전했다. 이후 영유통은 1997년 외환 위기가 터지자 경영이 어려워졌고 다음 해 두 항공모함을 중국에 팔았다. 1990년대 항공모함을 전력화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함정 건조 기술은 얻었으니 나름의 성과는 있었던 것이다. 이런 곡절을 겪었던 우리 해군이 수건이었던 항공모함을 마침내 갖게 됐다. 현재 항공모함 보유국은 미국, 중국, 일본, 호주, 이탈리아, 러시아, 영국, 프랑스, 브라질, 인도, 태국, 스페인 등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항공모함 보유국 반열에 올라설 예정이고 이는 여러가지 의미를 가진다. 우선 항공모함은 강한 군사력의 상징이라는 의미가 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자국 우선주의가 강해지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 역시 강력한 힘이 요구된다. 특히 영토의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해양 의존도가 높아 해양강국, 대양해군을 비전으로 하는 만큼 바다를 통해 국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항공모함 운영은 주변국 간 해양 분쟁을 적극적으로 억제, 방해하고 해양 주권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도 있다. 우리나라 주변 가운데 북한을 제외하고 일본, 러시아, 중국은 모두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 해역은 중국 등 주변국들로부터 도발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실정에서 항공모함을 통해 해양 주권 수호 의지를 강력하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항공모함은 해상은 물론 지상과 공중 등 모든 영역에서 작전이 가능한 움직이는 다목적 군사기지이다. 상륙군과 장비, 물자를 수송하고 해상기동 부대를 지휘 통제하며 원거리 항공 전력을 갖게 하는 게 항공모함이다. 군사적 위협뿐 아니라 비군사적 위협으로부터도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 가운데 하나가 항공모함이다. 해난사고 발생 시 다수의 헬기와 보트를 현장에 투입할 수 있고 항공모함 자체에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으니 든든한 바다 지킴이 역할도 톡톡히 한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을 위한 핵심 중 하나가 항공모함이다. 이런 점에서 항공모함의 운용은 곧 자주국방 능력을 높여준다는 의미도 있다. 일부에서는 우리가 항공모함을 도입함으로써 주변국의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하면 작전 영역이 넓지 않기 때문에 항공모함은 필요하지 않다는 항모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은 이미 해양력 강화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군사력이 세계 10위권 이내인 점을 감안하면 항공모함의 도입은 늦은 감이 있다. 박창권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문연구위원은 경항공모함급의 대형 수송함은 해군의 입체적 작전 능력을 높여주고 다양한 안보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며 항공모함 운영은 자주적인 전력을 확보해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의 위협에 능동. 국방부는 8월 10일 향후 5년의 군사력 건설과 전력 운영 계획을 담은 21-25 국방중기 계획을 수립하여 공식 발표했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21에서 25 국방중기 계획은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드는 혁신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향후 5년간 총 300.7조 원을 배분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초국가, 비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전방위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한반도 인근 해역과 원해,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한 경항모 확보 사업을 2021년부터 본격화할 것이라고 구체화했다. 한국형 경항모는 3만 톤급 규모로 병력, 장비, 물자 수송 능력을 보유하고 탑재된 수직이 착륙 전투기 운용을 통해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전력으로 해양 분쟁 발생 해역에 신속히 전개하여 해상기동부대의 지휘함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해외에서 재해, 재난 발생 시 재외 국민 보호 및 해난사고 구조작전 지원 등
대응 가능한 다목적 군사기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형 경항모에 탑재하게 된 수직 이착륙기는 F-35B형이 유력하다. 영국이 개발하고 실전에서 운영했던 해리어 수직 이착륙기는 퇴역했다. 따라서 사실상 자유진영 국가에서 채택할 수 있는 수직 이착륙기는 미국이 해병대용으로 개발한 F-35B형이 스텔스 수직 이착륙 전투기가 유일하다. 미 해병대와 영국군이 실전 배치했다. 경항모 도입과 함께 2021년부터 5년간 약 4조 원을 들여 추진하는 FX 2차 사업의 전투기 기종으로 F-35B가 고려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정부 부처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항공모함을 구분하자면 추진 방식으로는 원자력 추진과 재래식 추진 항모로 나눌 수 있다. 원자력 추진 항모는 미국과 프랑스만 보유하고 있다. 미 해군은 11척, 프랑스는 샤를 드골 항모 1척이다. 그 외는 모두 재래식 추진 항모다. 영국이 최근 취역시킨 퀸 엘리자베스 항모도 재래식 추진이다. 10만 톤급의 대형 항모는 미국이 유일하다. 미국 다음으로 영국 대군의 퀸 엘리자베스 항모와 프랑스의 샤를 드골 항모가 있다. 미국에서는 항공모함으로 분류하지 않지만 크기 면에서 항모로 분류되는 함정도 있다. 미 해군이 미 해병대의 상륙 지원용으로 사용하는 강습 상륙함이다. 미 해군 강습 상륙함에는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한다.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 8척과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 3척 등 총 11척을 보유하고 있다. 미 해군은 원자력 추진 항모 11척과 강습 상륙함 11척 등 총 22척의 항모급 함정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국방부가 제시한 한국형 중형 항모의 용도를 본다면 미 해병대의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이 롤모델이 아닌가 예측해볼 수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다음으로 중국도 항모를 보유하고 있다. 구소련에서 폐기한 바야크 항모를 기초로 만든 려닝급 항모다. 중국은 현재 2척의 항모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 스스로는 헬기 구축함이라고 하지만 항모급으로 구분되는 이즈모급 2척이 있다. 일본 역시 이즈모급 헬기 구축함에 F-35B 스텔스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러시아는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항모를 거의 폐기하고 현재는 명목상 크준의 쪽함 1척만 있다. 외 항모 보유국으로는 브라질, 인도, 이탈리아, 태국, 스페인 등이 있다. 대부분 중형 이하 소형급 항모다. 1. 어디서 누구에 맞서 싸울 것인가? 한반도 전장 환경에 과연 항모가 필요한가? 2. 항모만 만들어서 될 문제가 아니다. 3. 항모 전단을 운영할 수 있는 해군 병력 운용은 가능한가? 4. 항모 건조 등 해군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타군 내 무기 도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가? 첫째, 어디서 누구에 맞서서 싸울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두 번째로는 항모만 보유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항모 호위 세력도 함께 구축해야 하는데 과연 한반도 전장 환경에 맞느냐 하는 문제다. 세 번째는 해군의 현재 병력 운용상 항모 전단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 맞서서 싸우느냐 하는 문제다. 전쟁의 시공간 개념인 전과 주적 개념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현재 한미연합사를 토대로 하는 한국군의 전구는 한반도다. 한국군의 주적은 북한이다. 한반도라는 공간에서 북한이라는 주적을 상대하는 데 항모는 불효불급하다는 것이다. 한반도라는 좁은 전장 환경에서는 한국군의 항모가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처럼 해외에 원정 나가 싸우는 군대라면 항모가 필요할지 몰라도 한국군의 1차적 목표는 북한의 남침을 막는 것이고 한반도 내 전쟁 억제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 전장 환경에 항공모함은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1996년, 2013년 두 차례 항모 도입이 거론되었지만 의견 개진으로만 그쳤다.
만약 북한이 아니라 하더라도 미래의 가상의 적을 말하는 것도 사실 의미가 없다. 중국이나 일본 아니면 러시아를 상대로 항공모함을 운영할 것이냐 하면 그것도 현실성이 없다. 중국을 상대로 한다면 항공모함 1, 2척으로는 어림도 없을 것이다. 일본을 상대로 한다는 것도 그렇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사실상 준동맹인데 가상적국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한미동맹을 끝내지 않는 한 일본을 가상의 적으로 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취소 가능성이 높아진 것. 이니 당국은 대우조선 대신 프랑스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정보 포털인 제인스는 지난 1일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대우조선과 맺은 1,400톤급 잠수함 3척 계약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계약 취소 배경은 이니 국방비 예산 삭감 때문이다. 이니 당국이 향후 몇 년 동안 국방 관련 예산을 축소하려는 것을 의식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계약 취소는 현재 논의 중으로 법적 및 재정적 영향이 포함돼 있어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니의 계약 취소설은 올 초에도 불거진 바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대신 프랑스에서 잠수함을 도입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본보 2020년 1월 21일 참고인이 국방장관 대우조선 잠수함 계약 취소 물음에 웃음만. 당시 인도네시아는 자국 국방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인도네시아 프랑스 국방 협력 강화를 합의하고 회담 이후 인니가 프랑스 잠수함 등 방위산업 장비 구매를 타진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은 해명 자료를 내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이 발주한 잠수함 3척과 관련해 건조 계약 취소를 검토하거나 계약 취소 통보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4월 인도네시아 해군으로부터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약 1조 1,600억 원에 수주했다. 지난 2011년 1차 사업인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수주한 이후 8년 만이다. 대우조선이 수주한 잠수함은 전장 61m로 40명의 승조원이 탑승 가능하다. 또 각종 어뢰, 기뢰, 유도탄 등을 발사할 수 있는 8개의 발사관 등으로 무장했다. 인도네시아 피티펠 조선소와 공동 건조를 통해 2026년 상반기까지 인도네시아 해군 측에 인도할 예정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재원 조달을 도왔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대우조선은 이니 잠수함 프로젝트 1, 2차에 참여하면서 이니 당국과 장기적인 신뢰관계를 쌓아왔지만 국방비 예산 삭감 등 취소설이 끊임없이 제기돼 계약 취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니 국내 발주 잠수함 3척 취소 대우조선은 부인. 인도네시아가 대우조선해양이 발주한 잠수함 3척을 취소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그 진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위사업청과 대우조선해양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21일 조코위의 문배신? KFX 살 돈 없다더니 불전투기 구매 추진 제하의 기사에서 라트리뷰는 인도네시아가 지난해 4월 대우조선해양과 맺은 10억 달러 규모의 장보고급 잠수함 3척의 건조 계약을 취소하고 프랑스산 잠수함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전투기 구매에 제동을 걸면서 다른 한국산 무기 도입에 의도적으로 제동을 걸고 있다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다른 한국산 무기가 바로 대우조선해양이 발주한 잠수함 3척이라는 것이다. 건조 계약을 취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산 잠수함의 결함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언론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프랑스를 선택할 것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더 구루는 20일 인터넷판 기사에서 한국 잠수함의 호의적인 인도네시아가 현대중공업 건조 잠수함 장보고함에 결함이 발생하자 대우조선해양과의 건조 계약 취소를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 이 기사도 라트리뷰를 인용해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라트리뷰는 인도네시아가
프랑스 국영조선소인 DCN이 제작한 디젤 잠수함 스콜피언 4척과 프랑스 나발 그룹의 고인드 코르벳 2척을 눈여겨보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프랑스는 잠수함 거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가 신속한 구매를 희망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산 잠수함에 대해 회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1800톤급 선원일함에서 부품 결합이 발생한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 잠수함에서 소음과 결함이 발생하면서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잠수함의 결함이 대우조선해양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같은 보도 내용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건조 계약 취소를 검토하거나 계약 취소 통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